그 서버가 다운됐던 사례가 있었죠. 그 영상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대표님 점점 유튜버가 되고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나라 국내 앱 중에서 7초에 가구를 하나씩 판매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저 압니다. 아직 답변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업체는 작년 7월 기준으로 해서 앱 다운로드 건수가 2천만을 돌파했어요. 2천만 명이 사는. 아직 질문이 안 끝났기 때문에. 까먹었어. 나 진짜. 까먹었잖아, 인트로를. 오늘의 집 갑니다. 이케아 아니었어요? 이케아 아니야. 오늘의 집이야. 오늘의 집은 인테리어계의 쿠팡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좀 커뮤니티 성격으로 하고 있다가 이커머스가 붙으면서 다양한 인테리어 중개, 시공, 가구 판매, 뭐 각종 서비스가 붙으면서 정말 어마무시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어비앤비는 코로나의 대표적인 피해주라면 오늘의 집은 대표적인 수혜주.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집에 막 머물고 막 외출 못하고 하니까 집이 좀 개판인데 좀 꾸며야겠는데 자연스럽게 집과 관련되는 이 홈퍼니싱 시장, 인테리어 시장이 클 수밖에 없고 오늘의 집은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더블로 성장한 그런 기업이에요. 매출만 봤을 때 작년에 1,176억 원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전년 대비 55%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초에 유니콘 기업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니콘 기업이라는 거는 상장하지 않은, 그러니까 비상장 기업 중에서 기업 가치 1조 원을 인정받으면 유니콘이 돼요.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블 되면서 이 친구들이 설립 2014년에 했으니까 8년 만에 유니콘 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이 그렇게 성장했는데 거래액도 GMV가 2019년부터 12분기 연속 우상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GMV가 보시면은 2019년에 처음으로 1,000억을 돌파를 했고 그리고 2020년 2분기에는 2,000억 그리고 작년 3분기 4분기에 4,000억, 5,000억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얘기할 거예요. 아까 매출은 1,176억인데 5,000억 돌파한 거 이거 뭐지? 근데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이게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베이스로 하잖아요. 사람들이 입점을 해 있으면은 너 이거 팔면 우리 쪽에 수수료 10% 먹을게 라고 하면은 실제 거래는 1억이 발생하는데 수수료가 10%면 제 매출은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이 있는데 얘도 플랫폼 기업인데 혹시 적자인가요? 네. 너무 잘해서 오늘은 다 칭찬만 할 건데 딱 하나 걸리는 거 하나가 바로 적자입니다. 재작년에 101억 원 정도가 적자가 났는데 작년에 더블 성장했잖아요. 적자를 한 3배로 증가했어요. 영업 적자가 한 385억.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의 집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올해 2,3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올해 국내에서 스타트업들이 받은 투자 규모 중 제일 커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산업은행 2,300개 중에서 1,000개의 총알을 산업은행에서 쏴줬고 그 밖에 IMM, 미래에셋 캐피탈, 스마일게이트 이런 업체들은 대표적으로 큰 규모 대형 투자를 할 때 이 업체들이 참여를 해요. 해외에서는 싱가포르 국부펀드 들어왔고요. 우리가 아는 그 손정희 소프트뱅크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대규모로 투자가 이루어졌으니까 이 2,300억 가지고 버킷플레이스의 이승재 대표는 무엇을 꿈꿀까가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승재 대표는 본인 스스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투자를 받았으니 이제는 인테리어를 넘어서 집과 관련된 모든 불편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하겠다. 그리고 글로벌리하게 나가서 사업 확장하겠다라고 발표했어요. 실제 작년에 그 싱가포르에 있는 온라인 가구 플랫폼 업체가 있거든요. 힙벤. 이 업체를 인수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베이스로 해서 일본, 인도네시아 쪽으로 나가겠다. 근데 이들의 숙제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중개 서비스를 하잖아요. 근데 플랫폼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대규모의 인력과 좋은 개발자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비용이 많이 나가요. 그래서 중개 사업만 해서 수수료만 이렇게 움직이기에는 사실 녹록치 않아요. 그래서 적자가 쌓이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런데 2,300억을 받은 만큼 인수합병 또는 본인들의 PB 브랜드 이런 식으로 다각화를 해서 마진룸을 더 키워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의 집이 이제 뭐 하는 업체인가?
너무 잘 알죠? 오늘의 집. 저 이사할 때 오늘의 집에서 가구 다 샀어요. 그래. 이렇다니까요. 어떻게 이번에 이사하시는데 좀 찾아봤나요? 저는 이케아. 오늘의 집은 2014년부터 페이스북에 베이스를 두고 시작을 했어요. 이런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페이스북에 있었다 하면은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커뮤니티 베이스로 해서 성장을 하거든요. 남의 인테리어 사진을 올려놓고 거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주면서 사람들이 이제 모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2016년이 돼서 여기 커머스 붙이자 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이커머스를 붙이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버킷플레이스의 이승재 대표가 결심했던 건 이젠 우리 콘텐츠가 필요하다. 그래서 셀프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올리고 전문가가 조언도 달면서 그렇게 콘텐츠를 쌓기 시작합니다. 현재는 사용자들이 올린 콘텐츠 수가 1,300만 개를 넘어요. 그 정도로 성장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선순환 효과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게요. 콘텐츠가 많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내가 이번에 20평대로 이사 가는데 남들 인테리어 볼까? 안방 어떻게 꾸몄어? 계속 보다 보면은 체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친구들이 정말 똑똑했던 게 개발자들을 이용해서 이 이미지, 콘텐츠의 사진을 링크로 연결하는 사진 링크 연결 기술을 도입을 해서 이런 경험 했을 거예요. 우리 PD님 오늘의 집에서 샀다고 하니까 인테리어 이렇게 보다가 이 가구, 이 테이블 어디서 샀어? 그거 누르면 구매로 넘어가죠. 맞아요. 바로 그게 사진 링크 연결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콘텐츠를 보다가 커머스로 바로 연결되는 경험을 하고 이게 매출로 이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것 때문에 좀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로 인해서 사실 오늘의 집이 굉장히 커머스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1,300만 개의 이런 콘텐츠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대규모 좋은 인력들을 좀 수혈을 했는데 그래서 이들이 자칭 넘버원 라이프스타일 테크 컴퍼니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가 개발팀이 아마존, 네이버, 카카오, 라인 이런 식으로 개발 쪽으로 좀 상당히 유명하다는 업체에서 대거 수혈을 해서 영입을 했고 이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서 MSA 전환을 했다는데 이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하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보통 2천만 명 넘는 사용자가 막 대규모 이벤트에 기획 전화에 하면은 왕창 몰아서 서버가 다운되잖아요. 이런 서버가 다운되지 않게 안정화를 하겠다. 그래서 대규모 이벤트를 할 수 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모 업체가 그 꼼수라고 하면서 그 서버가 다운됐던 사례가 있었죠. 그 영상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대표님 점점 유튜버가 되고 계세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인테리어 서비스 콘텐츠를 올렸는데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냐면 인스타그램 있잖아요. 내가 우리 집을 되게 예쁘게 꾸몄다? 그럼 나 스스로 우리 집 자랑할래요? 올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욕망을 잘 건드린 거죠.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한번 리뉴얼 해봤는데 평 좀 주세요. 서로가 이런 식으로 내가 잘났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을 자발적으로 올리는 환경을 만들어주니까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커머스가 붙이면 지속적인 매출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집은 이렇게 해서 최근에 데이터를 보니까 연간 GMV 1.7조 원을 돌파했어요. 거대 기업이 됐습니다. 사실 오늘의 집은 2,300억 정도의 투자를 받고 다양한 업체의 인수 합병이나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앞서 얘기했던 싱가포르의 가구, 온라인 가구 업체 인수도 했고 집다라는 서비스를 올해 1월에 인수해버렸어요. 이 집다라는 서비스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사를 하고 나면 뭐야 이거 하수구 막혔어 조명 바꾸고 싶은데 야 여기 하나 뜯어졌네 이거 좀 페인트 다시 해야겠는데 그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집수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예요. 굉장히 신기한 게 얘네들이 엔지니어 플러스 지니에서 엔지니라고 부르더라고요. 소속된 친구들이 한 70명. 그러니까 아직은 아주 작은 기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업체를 인수하기도 했고 만약에 이걸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오늘수거라고 해서 폐기물 수거하는 스타트업이 있어요. 이 스타트업들은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나 내가 집에서 분리수거 하나도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은 집 앞에 약간 그 프레시백 같이 거기 그냥 담아놓으면 자기네들이 일주일에 2번 정도 수거를 해줘요.
거기가 올해 또 이제 5억 정도 투자를 하면서 오늘의 집이 보시면 인테리어만 하지 않고 이사 간 후에도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이슈를 해결한다든지 유지 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그런 업체까지도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오늘의 이사, 오늘의 청소 뭐 이런 것도 근데 정말 좋은 지적인 게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지금 이게 바로 이제 마케터의 시선, 마케터의 시각에서 풀려고 했던 건데 이들이 지금 이사 서비스에 진출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자기네들이 자칭 넘버원 테크 컴퍼니잖아요. 라이프스타일 테크 컴퍼니잖아요. 물류센터를 세팅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고도화된 우리의 그런 기술력을 넣겠다라고 해서 가구 이길 배송 서비스를 도전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이사 서비스 했죠? 그럼 이사 다음에는 청소잖아요. 저도 예상하기에 오늘의 집의 넥스트는 청소 서비스다. 근데 아시겠지만 청소 서비스는 미쳤어요. 정말 치열하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청소연구소, 미소라는 기업이 현재 1, 2위를 다투고 있고 이 업체만 해도 각각 누적 300만 건 이상의 이 청소 서비스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 업체들의 재이용률이 각각 82%가 넘어요. 보유하고 있는 매니저, 이렇게 담당하는 친구들. 청소연구소가 1위인데 이 친구들이 5만 명 넘게 보유하고 있고 미소 같은 경우에도 3만 명 넘게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청소 서비스는 이미 여기서 박터지게 싸우고 있으니까 오늘의 집은 수순상 도전은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인테리어에서 확장이 되려면 결국은 인테리어의 중개와 가구 중개에서 벗어나서 점점점 앞뒤 단계가 다 확장이 돼서 버티컬리하게 쫙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갈 거고 새로운 경쟁자를 맡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나름 이렇게 계산해 봤을 때 순서상 인테리어 앞뒤로 엮는다 할 때는 집의 유지와 이게 살림살이를 하면서 집 수리, 보수, 홈 인테리어, 그 다음 이런 청소 이런 서비스로 확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만 해야 되는 게 이들은 2,300억을 받았는데 이승재 대표가 2025년 이내에 상장하겠다. 그럼 상장하려면은 얘네들이 개선해야 될 점은 딱 하나예요. 적자 전환. 자본 총액 잠식되어 있는 상황 극복해내야 되고 흑자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서비스 중개 사업만으론 안 돼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가구를 사면 매달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품을 재구매하는 주기가 길어요. 그러면 이것만으로 하기에는 인력이나 뭐 광고 선전비 유지하는 게 빡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작년 말에 얘네들이 상표권 하나를 출원했어요. 오하우스. 작년 말에 상표 출원한 걸 보니까 벽지, 욕실용품 뭐 이런 쪽으로 했어요. 그 뜻은 PB 브랜드가 나온다. 결국은 마진의 이 폭을 확대할 수밖에 없고 중개 서비스로 10% 뭐 5% 떼어먹는 것보다 내가 만들어서 4, 50% 이상 마진 먹겠다 하려면 결국 PB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PB 브랜드를 만들게 될 거고 향후에 예상 가능한 이슈는 플랫폼 기업이 내 PB 브랜드를 최상위에 진열하거나 그것만 민다 할 때 기존 플레이어들하고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 이건 당연한 수순이겠죠. 왜냐면은 내가 입이 잘 팔고 있는데 내 거 똑같이 만들어서 내 거보다 진열을 위에 올린다. 그러면은 매출이 상대 업체가 감소할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예상되는 어떠한 그 갈등 요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건 이 업체는 이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라는 건 너무나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참고로 오늘의 집은요, 현재 이 시장의 비중이 82%예요. 그러니까 그냥 1위, 독보적인. 오늘의 집의 82.2% 정확히는. 근데 집 꾸미기가 10.5%거든요. 한 7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덩치 싸움에서 우리가 그 얘기하잖아요. 플랫폼 기업이 캐시플로우를 창출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를 해서 그 다음부터는 현금 창출을 한다. 근데 얘네들은 이미 독보적 지위를 갖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해야 되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신사업 진출이나 마진율이 높은 사업을 통해서 이익 방어를 해내면 된다. 사실 제가 자취를 처음 시작하는 한 2019년쯤 그때는 오늘의 집이랑 집 꾸미기가 약간 동치가 비슷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몇 년 사이에 이 정도의 비중 차이가 생길 수가 있나요? 사실 이게 가장 정말 핵심 질문이었는데 이 플랫폼 기업에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총알이 필요하거든요. 좋은 인력으로 플랫폼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총알이 필요한데 오늘의 집과 집 꾸미기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가 오늘의 집이 투자를 빡 많이 받았어요.
올해 2,300억 빼고 지난 누적 투자를 보면은 오늘의 집이 이제까지 880억 투자를 받았고 집 꾸미기가 155억 투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투자 규모가 한 대여섯 배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얘가 쓸 수 있는 총알이 너무 많은 거죠. 거의 투자 규모만큼 이 격차가 벌어지죠. 네, 정말 그래요. 대여섯 배 정도 투자의 차이가 있고 실제 사이즈가 7배 정도 나잖아요. 그만큼 이 총알을 가지고 팡 치고 올라가니까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된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의 집은 지금 굉장히 강력한 위치에 있고 객단가도 좋아요. 이커머스로 전환을 했던 2016년 3분기만 해도 객단가가 한 5만 원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객단가가 17만 7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오면 대략 한 17, 8만 원 선의 돈을 쓴다. 그리고 재구매율도 2019년에는 한 40%였는데 작년 말 기준 73.2%. 재구매율이 너무 높은데 들어왔을 때 객단가도 너무 뛰어나.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현재에 있는 중개 수수료 구조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해서 인수합병하고 있다. 버티컬리하게 새로운 사업들로 확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오늘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제는 만나서 반가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중국과 러시아 편이 되겠습니다. 핵심적으로 에어비앤비를 비롯해서 러시아에서 철수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